오늘 저는 검사단 이념에 뭐 여러 가지 그 체계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따로 또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가 집중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핵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검사단의 기본 이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의 정리,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책이 하나씩 있네. 투사와 신사. 도산이 투사냐 신사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도산은 투사이면서 신사, 신사로서 아주 적극적인 투사 역할을 했는 인물이다. 그 도산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쭉 조명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도산의 인품을 접하면은 더없이 젠틀한 신사,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모던한, 또 근대의 심리학이나 또는 리더십을 다루는 지도자학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얘기하는 지도자상,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현실 속에서 보여준 인물이 도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도산은 아주 신사적 자질과 풍모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런데 도산이 하는 행적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따르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현실을 개척해 나간, 뚫고 나간, 현실의 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변함없이 살아간 그런 면에서는 도산나는 투사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회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묵묵하게 일했는 사람보다도 한 번 엄청 큰 일을 해버린 사람이 이게 막 높이 평가받고 이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강 송종익 선생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정재석이라는 우리 건국대학 교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독립운동 공적 심사로 많이 하고 이 근대사를 전공을 했어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 관련 쪽 전공을 해가지고 송종익 선생에 대한 전기 논문도 쓰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구 와가지고 우리 당대에서 특강을 하고 그날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을 유공자 심사로 들어가 보면은 평생 모든 것을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고, 일회성으로 한번 막 가서 폭탄 한번 던지고 상하해버리고 이러면은 이 영웅이 돼버리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소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물 중에 평생을 넉넉하게 표안나게 일생을 성실하게 바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송종익. 절대 이런 평생 동안 밖에 드러난 활동을 안 했다. 무슨 뭐 높은 대표적인 자리 이런 거 안 하고 평생 도산 뒷바라지하고 미주의 그 대한민국 국민의 뒷바라지하고 임시정부 뒷바라지하고 자기는
자기 몸을 숨기면서 이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색하다. 넓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도산을 신사로 보느냐 투사로 보느냐 이 양강 간의 하나 아니다. 그러면서 흥사단 곧 도산, 도산은 곧 흥사단 이런 등식도 배제를 해야 합니다. 도산의 모든 것이 흥사단이 아니다. 흥사단 곧 도산 아니다. 도산은 도산의 활동 영역이 있고 도산이 추구했던 그 일생의 활동이 있고 그 도산이 했던 일생 많은 활동들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흥사단 활동이다. 그래서 도산의 모든 것을 흥사단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도산은 신사적 풍모도 있고 투사적 풍모도 있고 또 독립운동을 했고 외교 문제도 관여했고 무력 투쟁에도 도산처럼 구체적으로 군사적 독립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가졌던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지고 일회성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은 상해 임시정부 만들고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뭐냐면 군사적인 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국내에 침투하기 위한 정보 루트 연통제라고 해요. 이걸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역을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인적인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자금 이런 것을 그 조직을 통해서 수렴하려고 하는 계획을 도산이 제일 먼저 착수합니다. 실제로 중국 국경하고 가까운 북한 지역에는 면다리까지 굉장히 많은 조직이 구축이 됐어요. 영남지방은 좀 취약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성금 모아가지고 그 루트를 통해서 중국 단동 신의주 건너편에 그리 모아서 그 단동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인이 하는 종합무역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인이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 지배를 받는 데 대한 그 공감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가려고 상해로 가려고 그러면 요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당시에 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전부 압록강 건너서 단동을 거쳐가지고 상해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 교통편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야. 단동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단동까지 오면 그 중국인 회사에 무역선이 있어. 무역선이 이게 단동에서 대련도로 해서 상해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운항을 하는 무역선이 있는데 이 무역선에다가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 태워.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국내에서 모금한 독립 자금 이게 단동으로 오면 거기서 무역하는 돈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상해로 수송을 하고 이게 그 중국인 회사가 연통제의 중간고리 역할 이렇게 구축을 해서 국내 정보 그다음에 자금 이거를 연단위까지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게 도산의 상해 임시정부 첫 사업이에요.
그 연통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국무령, 요새 말하는 국무위원회, 국무령 제1호가 그 연통제라는 겁니다. 도산이 그냥 감자털 앉아가지고 눈 감고 명상하고 수양하자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투쟁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윤봉길 의사, 단원 아닙니다. 단원 아닌데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거사를 하기 직전에 전부 흥산 단우더라고 원래가 살았어요. 흥산 단우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고 거사하는 날 아침까지 그 단우들 집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사를 전부 흥산 단우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폭탄 구하는 거야. 폭탄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짝퉁하는 건 폭탄은 몰라도 그 짝퉁 만드는 화약 정도는 모르지만 거사용 폭탄을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이 거사하던 사람들이 폭탄 던졌는데 안 터져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더 있었잖아요. 그 폭탄을 구하려고 하니까 김구 선생의 협력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임시정부 관사 근처에 있는 흥사단 단우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 흥사단 단우들 집에서 계속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단우들하고 모든 걸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김구 선생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폭탄을 구하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 거사도 그 배후에 흥사단이 잘 갖고 있다. 도산의 그 독립운동의 그 무력투쟁 구상,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미주에서 있었던 대한인 비행사 양성소 얘기를 했잖아요. 도산이 비행기가 전투에 투입된 게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처음 비행기가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 1차 대전의 비행기가 전쟁에 투입되는 걸 보고 도산이 우리도 공군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단어들한테 비행사 키워야 된다. 앞으로 우리 공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경폭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배 타고 걸어서 동경까지 가가지고 쳐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왕궁 폭격을 하는 이런 걸 구상을 하면서 비행기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비행학교를 구체로 만들기 전에 단우 7명이 미국인 비행학교에 가서 비행사 훈련을 받습니다. 받고 도산이 그 비행사 양성을 중요시하니까 당시 군무총장, 지금 같은 국방부 장관이니까 임시정부 군무총장을 하던 노백린 장군이 직접 미주에 날아가서 구체적인 한국 공군 창설을 계획을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미국 사람이 승낙을 안 해요. 항공대, 군 부대로서 항공대 하는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항공대라는 말을 못 쓰고 한국인 비행학교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전에 7명 간호들이 미국인 비행학교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이 전부 그 비행학교에 교관으로 들어와가지고 훈련을 하죠. 또 길림성 만주 지역에 군사 기지를 만들고 그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어서 우리 교민들이 대거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생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군사 훈련도 하고 군사 학교도 만들고 이런 구상들도 하고 아주 투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산의 그런 투사적 기질을 보고 흥사단하고 동일시해버리면 흥사단도 투사적인 단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는 거죠. 도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면모, 투사적인 면모, 신사적 면모, 그 다음에 교육적인 영역, 산업의 영역, 군사적 영역, 그러면서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도산 이꼴 흥사단. 그래서 도산이 이렇게 했으니까 흥사단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주 직결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도산이 흥사단을 만들었던 그 배경은 뭐 우리가 일일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갔을 때 동포들의 참성을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 독립국 될 수 없겠다. 교민들이 저렇게 외국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해가지고는 조선인이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이라고 인정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런 그 교포들의 생활을 개선을 하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정신을 다시 재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위지에서 교민들 조직화 운동하는 첫 번째 계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신민회와 청년하구회를 만들어서 한 2, 3년 활동을 하다가 국권이 상실되면서 좌절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민회가 좌절이 되고 난 후에 망명을 할 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우리 독립을 보존할 수 있는 국권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이 약하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장례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길림성 밀산현이라는 데 가가지고 군사기지도 만들고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까지 확보를 했어. 이종호라는 분이 신민회 활동 같이 했는데 이 이종호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할아버지가 고종 때 요새 말하면 재무부 장관을 하는 분이야.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이 손자인 이종호에게 이제 계승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종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종호의 그 많은 재산을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드는데 투입하기로 약속을 하고 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산동반도 끝부분에 요새 우리 항공 기업 많이 가 있죠. 대구선 바로 가는 직행 항로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가 있는데 칭따오 거기에서 이제 망명회가 탈출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의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청도에 모여가지고 회담이 결렬이 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제각각 대장들이다. 제각각 대장들이니까 아까 선생님 그런 말씀했지만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게 안 돼요.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독립운동의 우리가 그냥 완성된 글들을 보면 독립운동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데이터들 아주 구체적인 현실 자료들을 접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산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제일 큰 게 신분 정말 누구 뭐 경상도 어디서 오는 친구인데 뭐 절도 올리는 집안 출신이야. 상민 출신. 그래. 상민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겠나.
이게 신분이 낮으면은 의병들, 대장들 모인 데서도 찍어주질 않아. 대접을 못 받아. 신분적인 차별. 도산다가 신분적 차별 많이 받았을 거야. 우리 친구가 평안도 얘기하죠. 네? 경상도 양반들 있잖아. 평안도 얘기. 보통 사는 도산도 그런 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3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한성에서 만든 정부가 있고 브라디보스톡에서 만든 정부가 있고 상해에서 만든 정부가 있는데 브라디보스톡, 상해 다 도산이 내무총장으로 이제 내정을 했어요. 했는데 한성에서 만든 정부에서는 도산의 이름이 장군급에서 빠졌어. 빠졌니 그때 이미 도산은 미국 갔다가 국내에 들어가고 신민회 할 때부터 이미 우리 민족 진영의 지도자로서는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란 말이야. 상해 한성정부에서는 도산에 이름이 없어. 그리고 이제 도산이 뭐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 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뭐를 잘하노? 미국서 우리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다 하던데요. 그래? 그럼 노동든지 안 하든 맡기지. 그래가 나온 게 노동국 총판이야. 요새 말하면 무슨 노동국장 아니면은 노동청장 이 정도 되는 그걸로 이제 그 도산이 신민의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경력으로 보면은 그 국장급 그래 대절 푸대질 받은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산성에서 보니까 중앙에서 보니까 이 병당의 사람 그런 신분적인 차별. 그 다음에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 지방 갈등. 영남에서는 북쪽 사람 이건 조선시대 내내 북쪽은 수배를 받았으니까 영남 지방에서는 북쪽 출신 충분히 인정을 안 하죠. 북쪽 안에서도 평안도파, 한경도파가 또 달라. 그래서 평안도 쪽에 학회가 그때 학회란 말이 학문한 학회가 아니고 우리 무슨 운동하기 위한 조직이 이제 무슨 학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평안도 사람들이 학회를 하나 만들면 또 한경도 사람들이 또 학회를 또 만들어. 그래 그 두 개를 조정을 해가지고 합했는 게 서북학회랍니다. 겨우 이렇게 수습을 해서 접합을. 그런 그 갈등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오고 있었단 말이야. 청도회담이 결렬된데도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종호라는 인물은 함경도 출신이다. 함경도 출신인데 평안도 출신인 도산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도산에 구상하고 있는 거대한 사업에 전 재산을 그냥 투입할 계획을 하고 하니까 함경도 출신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 님 함경도 출신인데 와 평안도 내기 그거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 내고 문 바치고 다 하려고 그러나 함경도 좀 갈 일 많은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종호가 말을 뺀 거죠. 러시아 은행에 거금을 할아버지가 예치에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도산이 그 돈 가지고 남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기로 하고 이종호와 합의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돈 다 인출해가고 없어. 완전히 계획이 무산이 된 거죠. 이런 걸 겪으면서 도산이 깊이 심적인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강이라고 하는 우리 선배 단우가 있어요. 도산하고는 아마 그 동갑이 싶은데 이
이강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경험해 봤는데 실패를 참 많이 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한 동지들인데 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적어도 고향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몰래 탈출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시기 같으면은 절실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주 지역에 우리 근거지를 만들겠다고 했는 큰 구상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부서져 버리니까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러고 보니 아무리 해도 근본 문제는 우리 민족의 그 성격적인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구체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지방색, 신분 차별,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상해에서 연설했는 거 보면은 남녀 차별, 또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그다음에 한국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없는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한 걸 뭐 큰 자랑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서로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애정 표현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냉랭하고 차가운 그래서 도사는 늘 훈훈한 마음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우리 성격적인 특질 이런 것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것을 개량하는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운동에 내가 지금 미국에 가면은 바로 그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1910년이란 말이야. 청도회담 결렬되고 난 뒤에 연얘기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흥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강 선생하고 했는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강 선생 평생은 도산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해방 후에 국내에 돌아서 활동을 하다가 19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도산은 거의 동갑인데 늦게까지 활동을 했던 분이죠. 이분하고 이제 그런 절실한 마음을 토로했던. 그 후에 미국 가가지고 1913년에 흥사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1910년대를 전후해서 도산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이게 결집이 돼가지고 흥사단이라는 것을 필생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도산의 뜻이 1920년대에 오게 되면은 흥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흥사단의 기본 성격을 바꾸자. 변체운동이라고 해요. 흥사단의 기본 체질을 변화시키자. 그걸 주장했던 아주 중요한 두 분이 누구냐면은 연희전문 교수로 있던 조병옥 박사. 우리 흥사단의 충청도 대표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자, 일단 말리기에 이승만 정권하고 대립해가지고 4.19 직전에 대통령 출마를 했다가 선거 얼마 앞두고 위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이분이 이제 연희전문 교수로 있으면서 흥사단을 정치단체로 바꾸고 직접 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여러 날 연세대학교 조경옥 교수 연구실에서 모임을 하고 연세대 교정에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강변에 모래사장에 가서 회의를 하고 요새 우리 와이카 앞에 등산하는 와이카 앞에 뭐라고 붙어요? 물의 사례 와이카.
그 앞에 또 뭐 있지? 묻지도 말고 어디 가느냐? 묻지도 말고 묻지 마라. 물의 산에 와 있까. 등산 그 등산에 뭐 이런 건 오늘 어디 가는지 몰라. 옛날 다 그래서 해방후에도 그랬다고 전통을 이어가지고 단소 앞에 9시 집합 그러면 오늘 어디 가는지 몰라. 단소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디를 간다. 그게 이제 그 시절에 그 비밀 모임을 하던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묻지 마라 물에 산에 와 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주요한 선생을 중국으로 급파를 해요. 급파를 해가지고 도산 선생을 만나서 국내에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산의 생각을 주요한 선생이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때 도산의 답변이 수양동회 그때 국내에 이제 이 흥사단 조직을 공식적으로는 수양동회라고 했거든. 그냥 수양동회를 국민단체로 그냥 두고 국민운동단체로 그냥 두고 정치단체는 외부 전형 인사들과 협동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정치단체는 따로 만들자. 그 다음에 1928년에 또 2년 후에 또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 또 나와요. 이때는 누가 주동을 했냐면 최이송 단원가 주동을 했어요. 이 최이송 단원은 국내 해방 후에 국내 와가지고 미군정 시절에 초대 경상북 도지사를 해낸 분이다. 그리고 4.19 후에 민주당 시절에 참의원 선거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참의원 8명 뽑는데 1등으로 경상도 참의원으로 당선이 됐던 분이에요. 그 후에 이제 의장 상임 공원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정치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분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흥사단 운동을 정치운동으로 바꾸자. 이때도 이제 단원들이 여러 날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흥사단 활동은 정치적인 것에만 한하지 않고 인간의 각 방면의 활동을 포함하였으며 민족 독립만을 목적이 함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전도되어 해방 이후 독립국가의 건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침없는 행복과 번영을 목적함인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활동이 저지하다고 해서 이거를 근본 성격을 바꾸는 것은 바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의로 그 최이송 선생의 의견을 무마시키는 이런 활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29년에 미국에 있는 흥사단 단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속에서도 흥사단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도산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나는 흥사단은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단체가 되고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단체가 되고 혁명을 위한 준비단체. 혁명당은 직접 혁명을 여기 말하는 혁명은 독립운동을 하는 건데 당시의 혁명이라는 말은 독립운동이야. 근본적인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때 쓰는 혁명은 전부 독립운동을 말하는 것인데 독립운동을 위한 혁명당은 별도로 조직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혁명을 중심으로 한 투사의 인격을 훈련하는 훈련기관이 흥사단이고 이런 흥사단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왜 혁명단체로 독립운동단체로 정치단체로 변화시키면 안 되느냐? 첫째, 흥사단을 바꿔가지고 정치단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그 밑에 수련단체가 또 필요하다. 도산은 항상 어떤 조직을 하면은 그 조직의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훈련 조직을 또 따로 만듭니다. 신민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젊은 청년들을 수혈하기 위해서 청년학우회를 만들었고 미주에서 대한민국민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흥사단의
해서 키운 인물들이 대한민국민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상해가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도 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니까 흥사단 원동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상해에다가 흥사단 조직을 해서 거기서 젊은 청년들을 키워가지고 임시정부 운동에 계속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표는 안 나지만 흥사운동이 표가 안 나잖아. 수양운동 하는데 이게 신문에 나고 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움직여간 인물의 다수가 흥사단 단원들이에요. 흥사단 임시정부 관사 주변에 청사 주변에 흥사단 단원들이 여럿이 거처를 하면서 독립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거처를 제공하고 독립운동 사무를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지만 도산들 신민회 만들면 그 밑에 청년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련조직, 대한민국민을 만들면서 흥사를 만들어가지고 인적 공급하고, 임시정부를 만들고도 그 밑에 흥사는 원동위원부를 해서 인적 공급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도산의 구상 속에서 보면은 흥사단을 정치운동으로 변체를 시키면은 그 밑에 또 원래 생각했던 흥사단 같은 쪽이 또 필요하단 말이야. 수련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변체시키고 수련 조직을 또 만들면 이중이잖아. 그러니까 수련 조직은 그대로 두고 정치운동을 하는 조직은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 흥사단만 가지고 정치운동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치운동은 보다 큰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흥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다 모아서 정치 단체, 혁명 조직을 만들어낸다. 이게 도산의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산의 뜻을 우리 공식 문헌 속에 아주 적절하게 요약 정리했는 게 약법 전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루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무언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계속 참고하는 원동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민족을 구원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인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분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고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전청의 후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림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공맹한다. 요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요 문장 속에 흥사단의 그 복잡한 이념 체계가 그대로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건이 흥사단 이념을 가장 잘 표현한 문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장을 직접 다듬고 쓴 분이 누구냐면 주요한 선생님. 불놀이를 쓴 주요한 선생인데 주요한 선생님 문학을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문장도 아주 매끄럽고 호흡이 잘 맞아요. 우리 문장 만들 때 호흡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뭐 글을 읽으니까 술술술 글이 잘 넘어간다. 호흡이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문장은 읽어보면은 술술술 넘어가지 않고 끌어와. 호흡이 충분히 안 맞는단 말이야. 윤상현 선생님 편지 쓰는 글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데 나는 편지를 쓰면 맨날 논문만 써서 그런지 여기 딱딱하고 끌어와. 윤상현 선생님이 이걸 읽어보면은 호흡이 리듬이 아주 잘 맞는다고. 나는 영문으로 봐요 이걸.
그런데 이게 꼬리탕을 하자고 요새 이거 개정하자고 지금 난리라. 나는 그 사람들이 흥사단 이념과 이 전문에 대한 공부를 진지하게 안 했다고 봐요. 안 하고 보니까 몇몇 옛날 문투가 좀 한자 문투가 좀 섞이고 이러니까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뭐 안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거리가 먼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와가지고 개정하자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흥사단 운동을 정치운동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경실련 참여연대 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좀 떠들고 신문에 얼굴도 좀 나오고 그런 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부류의 기질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법 전문을 우리가 구조를 찬찬히 한번 따져 보면은 여기에는 흥사단이 추구하는 목표, 방법론 이런 것들이 아주 유려한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사단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 음령이 박혀놨어요.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우리 약법 그 목적조항에는 옛날 문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민족 전도 원래는 전도 대응 독립운동 근데 해방 후에 그거를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발전적인 민주사회 60년대니까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를 했단 말이야. 자, 이런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먼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욕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적 자세 이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큰 명제를 밝혀놨어요. 왜 이 인간의 정신과 왕성한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흥사단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사단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보는 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피동적 존재다.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잘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이 서식하는 살아가는 환경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결정론 혹은 제도 결정론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사단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우리는 이걸 믿고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원동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사회 개혁론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흥사단의 인간관을 분명히 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인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윤상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신적일당으로 얘기를 했던 4대 정신 참되고 김치적이고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무술역행 충이 용감이 정신이 우리가 필요한 기본 인간상이다. 이런 인간상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야.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걸 키워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강연 한번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단히 수련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오케이?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우리는 그럼 다 동의한다. 이 길이 우리 민족이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믿어?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여기서 동맹을 한다. 서약을 한다. 이게 약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다는 몇 개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흥사단의 기본 이념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흥사단 운동의 이념의 기초는 사회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회 발전에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자, 우리 농사 짓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농기구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종자도 있어야 되죠. 그름도 있어야 되죠. 또 뭐 물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다 농사가 저절로 다 되나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농사를 짓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농부의 자세란 말이야. 부지런하고 농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농기구도 제대로 운행을 하고 또 거름도 제대로 주고, 그걸 아무렇게나 다 줘버리면 말라 죽어요. 화학비료 처음 나오고 농사 망친 사람 많아. 그러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막 갖다 뿌려가지고 보면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농부의 자세, 이걸 흥사단 운동이 하겠다는 거예요. 농기구 만드는 거는 농기구 회사에 맡기고, 비료는 비료 회사에 맡기고, 유통은 유통 회사에 맡기고, 종자는 종자 계량은 종료 회사에 맡기고, 그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농부의 자세,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 이거는 또 흥사단이 한다. 농사를 우리가 전체 사회 운영으로 보면은 나는 옛날에 축구 선수를 했는데 요새 우리 축구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한국 축구를 얘기할 때 신문에 늘 골 결정력이 없다 이러잖아. 골대 앞에 가서 뻥 차면은 뻥뻥 떠가지고 골대 넘어가 버리고, 아주 초보자가 차도 밖으로 나가기 힘든 그런 자리에서 엉뚱한 대로 막 차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골 결정력이 없다. 왜 그러냐? 기초훈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기초훈련을 제대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성적 내는데 골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운동부에 들어가면 당장 내년 봄 대회에 가서 성적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초훈련 따질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테크닉부터 갈 수 있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대표 선수가 국가 대표 선수가 돼도 그게 몸에 밴 기초가 골대 앞에 가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초 체력, 기본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기초 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전술 전략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패스도 제대로 되고,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초 훈련이 안 되면은 테크닉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 스포츠를 보면은 흥사단은 뭐 하겠다는 거냐? 테크닉 가르치고 전술 가르치는 게 흥사단이 할 일이 아니고, 기초 체력, 기초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흥사단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은 사회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위해서는 영역이 많잖아요. 경제, 정치, 교육, 종교,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쪽에 우리 운동의 바탕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제 참여 정신, 사회 정신, 그 중에 저는 사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한 쪽에서 대인관계 혹은 조직생활 훈련 아까 단결 훈련 얘기할 때 위에 조직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는 훈련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은 한국인들이 이런 그런 사회성 훈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공자만 한 3,000명 모아놓으면은 아주 도덕적인 사회가 될 것 같죠. 골치 아픈데도 또 공자를 3,000명 모아놓으면 골치가 아파. 미국의 어느 대통령 후보자가 대학 총장 출신 후보자가 대통령 나왔는데 토론할 때 누가 질문을 했어. 당신 말이야 학교에서 아들만 가르치고 있다가 나라 살림 제대로 해나가겠나? 그러니까 총장 출신 하는 말. 내가 대학 총장 출신인데 교수를 내가 몇백 명 거느렸던 사람이다. 교수 몇백 명 거느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실제로 그래요. 나 교수 생활 해봤지만 교수들 회의하면 굉장히 힘들어. 너무 자기 주관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마찰 없이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나가는 이게 리더십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정치판에 그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침 저녁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 쏙 터진 일이 많잖아요. 이 사회성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 공유회 회의하러 가보면은 참 답답하긴 많아. 이 훈련이 충분한데 이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고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학위 수련회, 동기 수련회 하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회의 진행부 훈련이야. 우리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새 회의 진행부 전문가처럼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언제 춘천대학의 명예교수가 전화를 했어. 당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회의 진행법 잘하고 하는 흥사안에 강의도 하고 했던데 이런 거에 대해 상담을 하겠다. 그거 전화 왔더라고. 내가 그 훈련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회의 진행법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학문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의견 수렴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답니다. 3분 스피치 나가가지고 3분 동안 신상 발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3분 동안 말에 서두, 본론, 결론 이거를 조리 있게 정리해서 3분 안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훈련 기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3분 발표를 하면은 옆에 선배들이 평을 해줬어. 이제 이러한 점을 또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흥사단 아카데미에 나가면 석 달 만에 벙어리도 입을 연다. 이렇게 얘기가 한때 했었단 말이야. 그 훈련을 안 하면은 중구난방으로 자기 생각만 막 골몰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막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런 회의가 보면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새 대공주의를 많이 떠드는데 이 대공주의도 자기를 버리고 대공을 위해서 큰 공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죽인다. 소화를 버리고 대공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이제 대공주의. 이 대공주의도 요새 엉뚱하게 사회주의 이론처럼 만들어가지고 도산의 대공주의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한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모든 다 우리가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운동하는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단체가 또 하고 교육운동은 교육운동 단체가 하고 흥사단은 이 국민 정신 자세를 키우는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흥사단이 교육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교육제도나 뭐 커리큘럼이나 뭐 점심밥을 다 줄 거냐 일부만 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흥사단이 교육운동하는 게 아니고 흥사단의 교육운동은 청소년들 마음속에 정신적 자세를 심어주는 운동 이게 흥사단의 교육운동이에요. 흥사단의 통일운동 뭐 연방제를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 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흥사단이 알고 하자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말이에요. 흥사단의 통일운동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심어주고 통일 의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북한 동포들도 우리 같은 동포로서 애정을 가지고 접할 수 있게끔 대할 수 있게끔 마음을 심어주고 이런 정신운동적인 측면에서 통일운동이 돼야지 흥사단의 통일운동이지 구체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기 옳다 뭐 이리 가다 저리 가다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요새 3대 운동본부가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긴 한데 그 운동의 내용은 조금 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운동의 구체적인 대안은 통일운동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는 우리 현실 여건도 고려해야지 국제적인 정세도 고려를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상대방의 심리도 읽어야 되죠. 이런 전술 전략을 종합해가지고 통일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맡기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맡아야 될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는 쪽에 우리 운동이 포인트,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사단의 운동은 기본에 충실한 운동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선택적 가치. 그래, 되게 정책적인 건 선택적인 거예요. 아들에게 점심을 다 줄 거냐 또 점심을 챙겨 먹기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또 요새 돈 줄라 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줄 때 뭐 어려운 사람부터 줄 거냐 뭐 중소기업 고통 당한 사람부터 줄 거냐 아니면 온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다 줄 거냐 이런 거 선택적인 거야. 여기에 어른이 옳다 이거 흥사단이 나서는 안 된다. 흥사단이 하는 일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 뭐 이런 뜻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뭐 누구한테 얼마 주라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는 선택적인 거는 정책 실무자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 뒤에 뭐래? 선생님 그 그림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붙일 말이 없습니다. 4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인 인격 훈련하고 덕체기 3육을 수련하고 그 다음에 단체 생활 훈련 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인간 행동의 기초 이해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기본 아주 초보적인 이해를 좀 정진시키는 특강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흥사단에도 문제아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아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문제아들이 섞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섞이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단체 생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으로서의 훈련. 이게
전근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해방은 아니라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는 시민의식이라는 건 별로 형성이 안 됐어요. 요새 보면은 참 격세지가 느껴질 정도인데, 어디 가면 줄 서는 거 잘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이 시민으로서의 의식, 이건 서구에서도 이 시민의식은 산업화와 더불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이라는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중세시대는 시민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키우고, 이게 자아혁신운동, 또 조직화운동, 시민운동도 아까 이제 기초를 다루는 시민운동이라 된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뭐 정책 뭐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 플래카드 들고 가서 뭐 이렇게 흥사장하고 이런 걸고 나오는 그거는 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영역에 가서 해야지, 그걸 찾아서 해야지, 아무데나 가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가서 뭐 이것저것 막 하면 그건 경실련이나 참여인데 짱나기 쉬워요. 몇 년 안 가가지고 10년 내에 흥사당 그래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오만 여가가 나가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설치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그 체계에서 우리가 크게 추구하는 우리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겠다. 그래서 나는 그 길에 개인적으로 동참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를 수련하고, 그 길을 향해서 협동 단결하고, 보다 더 크게는 전체 사회를 향해서 이런 필요성, 이런 가치를 전체 사회에 널리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본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흥사단적인 시민운동이에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떠드는 게 시민운동이 아니고, 그런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강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흥사단적인 시민운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운동이 간혹 이런 그 욕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운동도 하자, 저 운동도 하자, 막 이래가지고 욕심내는 친구들이 또 목소리 크게 외치더라도 늘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